말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샷이네요, 벌써. 와, 전 진짜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어쨌든, 콜스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마지막으로. 콜스란 무엇인가?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의 약자인데요. 일단 코스를 왜 배웠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 오류를 못 만나봤다 하면은 보통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안 해본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면은 무조건 한 번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오류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백에서 사실 CRUD만 만들어주고 API에서 요청한 것만 다 만들면 사실 끝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쵸? 뭐 요구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쵸? 근데 사실 그 HTTP 안에서의 약속도 있고 HTTPS도 그렇고 보안 쪽으로 생각을 할 게 많아요. 오늘은 그 보안에 대해서 아주 살짝 맛만 보고 갈 거예요. 어차피 지금 말씀을 드려도 어려운 내용이라서. 읽거나 한번 볼까요? 콜스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도메인, 프로토콜, 포트에 있는 리소스를 요청하는 HTTP 요청 방식이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웹 도큐먼트를 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아래에 도메인 a.com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도메인 a.com이라는 웹서버에서 겟 요청으로 받아와요. 그쵸?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만 받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프론트 서버가 만약에 4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 백 서버가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다른 포트에 있는 리소스를 요청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처럼 여기 도메인 B에다가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다른 포트나 다른 도메인이나 프로토콜로 요청하는 거를 금지를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금지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오픈 API 받아왔던 거 기억하세요? 오픈 API 받아올 때 키 받아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모르는 사람이 요청을 무한대로 계속 보내요. 0.1초에 한 번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버가 그냥 봐도 아프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본인들이 연 서버에서 그 다른 포트나 다른 도메인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막아놨어요. 그게 이제 콜스 오류가 뜨는 이유인데 막아놨는데 본인들이 이제 서버를 딱 만들고 야 나 CRUD 다 만들었다. 프론트 너가 나한테 요청해서 받아가라 했는데 프론트가 요청을 했는데 야 안 받아가지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콜스 오류라고 뜨는 거죠. 그럼 이제 백은 아니 나 제대로 만들었고 포스트맨으로 테스트도 해봤는데 뭐 다 잘 가더라. 프론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러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콜스를 허용을 해줘야 받아갈 수 있더라. 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그냥 그거일 뿐입니다. 자, 다시 노션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콜스 오류를 허용을 시켜줘야 돼요. 보면은 다른 사이트에서 나의 서버에 요청하는 거를 허가하고 싶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npm으로 콜스 라이브러리 다운받고 그 친구로 그냥 앱 유즈 시켜서 콜스 허용하면 돼요. 선생님 되게 쉬운데요? 하는데 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허용할 수도 있고 특정 도메인만 허용하는데 몇 안 되는 코드로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배우는 단계에서나 아니면은 해커톤 같은 경우에서는 다 허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 특정 기능은 허용을 하고 특정 기능은 허용하지 않고 어쨌든 보안이기 때문에 전부 다 허용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고 나중에 혹여나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자세히 아마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드는 사실 그냥
위에다가 콜스 넣어주시고 그냥 app.use 하고 콜스 하고 콜스 옵션에다가 이런 거 그냥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본인이 허용하고 싶은 URL 주소 이런 거 넣어주시면은 특정 도메인에만 허용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프론트 서버만 내가 원하는 프론트 서버에서 거기에도 특정 IP랑 포트 번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귀찮다 하면 모두에게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강의는 이게 끝이에요. 와, 끝났다. 근데 제가 이걸 하고 뭐 따로 제가 끝나고 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 일단 뭐 처음부터 저희가 뭘 배웠는지 한번 같이 복습이나 해볼까요? 네. 그 예전에 네. API 할 때 프록시 네. 그 다른 포트에서 받아온다고 했었는데 그거랑 그러면 코스 네. 그거랑 다른 건가요? 아,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 나중에 끝나면은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처음에 저희가 Git을 배웠잖아요, 그쵸? Git으로 이제 같이 협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뭐 브랜치 파가지고 내가 테스트 하고 싶은 걸 만들고 거기에다 머지 시켜가지고 합칠 수도 있구나, 막 그런 거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2차 시가 꽤 중요하다고 보는데, 처음에 저희가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웹을 공부하면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 코드는 뭡니다 하면서 보여드리면은 꽤 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버랑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요청하는 거랑 응답하는 거에 따라서 내 친구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인터넷 안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구나를 배웠단 말이죠. 버너슬이라는 사람 보면서 웹 초창기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랑 서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클라이언트랑 서버를 배우면서 저희가 뭐 했죠? 서버 직접 열어보기도 했고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웹 서버에는 뭐 아파치, 엔진엑스, 뭐 IIS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그건 라이브 서버 켜가지고 하는 것도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는 그냥 종업원일 뿐이구나, 가져다 주는 친구 이러면서 요청에는 뭐 get, post, put, delete가 있구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쵸? 뭐 열어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프론트랑 백으로 나누어지는구나를 알게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백으로 익스프레스를 쓸 거고 노드.js를 쓸 거다 하고, 노드.js를 처음에 백을 노드.js에 자바스크립트로 쓰면은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게 자바스크립트가 곧 노드.js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배우면.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노드.js는 사실상 실행 환경이다. 그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해석을 해서 그냥 움직이게 만드는 친구가 자바스크립트고, 노드.js는 브라우저 밖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구나를 알게 했었죠. 네. 그래서 노드.js랑 자바스크립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엔 뭐 했었죠? 오픈 API 했었는데 여기까지가 아마 꽤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API로 데이터 받아보는 것까지가. 그래서 API 받아와서 API가 뭐 메뉴판이랑 비슷하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래서 API 다른 데서 뭐 포스맨으로 호출하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뭐 익스프레스로 호출하는 것도 해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DB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CRUD 저번 차시 때 했었고, 이제 콜스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서
프론트랑 백이랑 뭐 클라이언트 그 사용자까지 하는 그림을 저희가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이제 약간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웹 특강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거였잖아요. 해커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된 강의였는데, 사실 해커톤 지원할 사람들은 다 조금씩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웹특강 지원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거의 탁과생들이나 아니 웹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거였는데, 변질돼가지고 조금은 다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남았는데, 저는 이제 저랑 이제 아지님의 이제 웹특강에서 웹이라는 산을 다 둘러봤다고 하긴 좀 그렇고, 둘레길을 좀 둘러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웹에는 뭐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서버, 뭐 클라이언트, 배우고 뭐 프론트 백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구나 하고, 이 웹이라는 산을 정상 올라가면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풍경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 풍경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강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네이버닷컴만 봐더라도 이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웹에 대해 모르는 사람 기준에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냥 네이버 창이다 겠지만, 이제는 뭐죠? 내가 하나의 클라이언트로서 얘한테 네이버라는 홈페이지를 요청해서 받아왔구나. 그러고 이 네이버라는 친구도 사실 어떤 애들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오겠구나. 혹은 이런 구조는 HTML 파일로서 받아가지고 뭐 div, 뭐 header, body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사고의 확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지금 이걸 하기보다는 다 이제 닫고, 네이버라는 친구도 결국에는 헤더, 바디라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HTML이라는 파일로서 이제 위에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헤더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랑 똑같아요. 이게 뭐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메타에서 네임, 컨텐트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뭐 스크립트 파일 이런 거 쓸 거다라고 헤더에서 정의를 해주고, 바디에서는 이제 div 태그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 걸 보면은 사실 네이버라는 대기업에서 만든 페이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정확히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얘가 결국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 네이버를 사용할 때 사고의 확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은 CSS를 배웠잖아요. HTML을 배우고. 그럼 CSS도 살짝 건드려 가면서 뭐 이런 CSS를 끄면은 뭐 보시면 글꼴 같은 게 달라지잖아요. 폰트 사이즈 키고 끌 때마다 이제 지금 좀 커졌는데 뭐 끄면은 이렇게 작아진다든지 이런 거를 배워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프론트를 원래 알던 사람들은 이 정도는 근데 뭐 알고 있었다 할 수 있지만, 백을 배웠잖아요. 저희 수업에서. 네트워크 창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통신들을 하면서 받아오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보면은 200이니까 뭐 전부 다 성공을 했던 것들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API라는 친구를 배우기 전에는 얘네를 보면 그냥 무서운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API를 배웠기 때문에 get 방식으로 리퀘스트 URL을 여기다가 보냈네 하면은 뭐가 뜨겠어요? 당연히 이 친구를 보내면은
이 친구를 똑같이 여기에다가 URL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네이버가 뭘 요청했는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사진을 이런 홈페이지에서 요청해서 받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네이버를 봤을 때 그냥 네이버 페이지구나 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헤더랑 바디로 나뉘고 디브에 뭐 있고 요청을 하는데 요청했을 때 이 사진 받으려면은 요런 친구로 요청을 했네. 개방식이니까 나도 URL에다가 한번 박아가지고 한번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뭐 사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저는 이런 사고의 흐름을 시켰다는 게 저희 강의로서의 약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뭐 웹이라는 사안을 대충 산책을 했고 그거로 이제 아래를 내려봤더니 네이버 다음이라는 친구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강의가 끝나고 사실 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코딩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쵸? 웹뿐만 아니라 게임도 사실 웹GL이라는 기술로서 웹에다가 박을 수 있긴 한데, 뭐 게임을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혹은 AI가 대세라는데 AI를 대충 공부를 해볼까 할 수도 있고, 인베디드도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웹이라는 산을 대충 둘러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뭘 배웠냐 생각을 해보니까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배웠고, 이제 프론트랑 백으로 나뉘잖아요, 서버는. 프론트에서도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웠고, 백은 노드.js랑 익스프레스를 배웠고, 답은 이제 API를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런 웹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숨을 고르고 돌이켜 보면은 저희의 강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사실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쵸? 처음에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 얘기할 때는 꽤 쉬운데? 그리고 웹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를 알고 나니까 꽤 재밌다. 웹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구나 했는데, 그 오픈 API 지나고 DB 얘기하고 CRUD 얘기하니까 어땠어요? 코드가 점점 많아지면서 어렵고 따분하고 그랬잖아요. 조금 그 전보단 재미가 덜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중요도는 어떤지 아세요? 중요도는 처음에 배운 게 훨씬 중요해요. 그 틀이라는 게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고 받고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이런 코드로 받았습니다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도가 들어감에 따라서 중요도는 점점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난이도랑 중요도의 중간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전진도는 약간 본질에 충실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약간 혁신? 예를 들어서 태그 하나를 HTML 태그 하나를 다 바꾸는데 필요한 기술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를 배우면은 여러 가지를 과과과강 연쇄적으로 크게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라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에 거는 살짝 교양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비전공자 분들이 보시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괜찮다. 근데 이 웹이란 친구를 직업으로 삼으실 거면은 이 부분까지 알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중요도는 낮아지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하지? 코드가 진도가 진행함에 따라서 점점 어려워지고 오류는 계속 많아지는데 이해가 점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까먹고 그 기회를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처음엔 어땠어요? 조금만 해도 약간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능력이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점점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좀 1만 알아도 와장창 늘어나는데 나중에는 열을 알아도 뭐 변하는 게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중 가면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뭐 수업에서도 처음에 그 언어 배울 때는 생각보다 쉬운데 자료 구조 하면서 코드가 왜 이리 어렵냐 하고 컴구랑 운체 들어가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컴구랑 운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본이 약간 교양 느낌이고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약간 좀 어렵고 그럴 수 있는데 잘 이겨내길 바란다.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저희 이번 강의가 누군가에게는 출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코딩으로 향한 입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약간 탁과생 분들이 만약에 제 강의를 들을진 모르겠지만 유튜브로 만약에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 수업을 들으면은 더 이상의 내용을 듣는 거는 사실 직업으로 할 게 아니라면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공부를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궁금한 거가 생기면은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공부를 하는 게 좋지. 그 웹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도 교양적으로의 의미는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기까지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까지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인 거죠. 이제 전 입구라고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 웹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를 천직으로 삼아야겠다.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시는 분은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걸 배웠잖아요. 뭐 프론트만 해도 CSS, HTML, 자바스크립트 저거를 공부를 하고 마저 복습을 안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간다. 뭐 리액트라든지 뷰라든지 앵글러 JS라든지 그런 거를 넘어갈 수도 있죠. 잘 하시면. 근데 CSS 정확히 그리드랑 플렉스 이런 거 잘 아시나요? 잘 모르잖아요. HTML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다큐멘트 돔 구조 있잖아요. 뭐 헤더엔 뭐가 들어가고 바디에는 뭐가 들어가고 폼 태그엔 뭐 있고 인풋에는 뭐 박혀 있고 아이디랑 클래스 제대로 아세요? 근데 뭐 이렇게 모르고 나서 남들은 제 옆에 사람 리액트 뭐 하고 뭐 vue.js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그것도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그냥 이거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던 분은 상관없지만 다 들었다면은 복습을 하고 조금 더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을 가시는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을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API 받아오고 만들고 했잖아요. API 헤더에 정확히 뭐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했나요? 안 했죠. 바디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설명 안 했고 저희 수업에서는 get, post, put, delete만 다루었는데 그것 말고도 뭐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따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HTTP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NoSQL이 뭔지 그리고 제가 익스프레스는 프레임워크인데 라이브러리라고 대충 비스무리하다고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라든지 하다못해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웹을 본업으로 삼으실 생각이라면.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다른 거를 공부를 할 준비가 되신 분은 프론트 부분에서는 일단은 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배웠는데, 그래요. 그 프론트 정확하게는 뷰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뷰를 어떤 식으로 잘 만들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제서야 이제 react.js는 뭐에 대해서 하는 라이브러리일까? 라는 걸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액트라든지, 뷰라든지, 앵귤러라든지. 이건 이제 심지어 이제 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이게 없을 때는 심지어 어떤 식으로 뷰를 만들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사실 프론트를 제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백엔드 부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이제 백 공부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MVC 모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를 컨트롤하고 어떤 걸 보여주고 데이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프레임워크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을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MVC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혹은 이제 익스프레스도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파이썬의 장고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도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저희는 NoSQL을 사용했는데, SQL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SQL에서는 뭐 오라클도 있을 거고, 뭐 MySQL도 있을 거고, 포스트그레 SQL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공부하셔도 괜찮고, 본인이 저장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레디스라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네,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도 좋고, 또 뭐가 있냐면은 Git처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남들과 잘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도 분명 중요할 거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저희가 서버를 저희 컴퓨터에서 이제 열다 보면은 꺼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다른 컴퓨터를 빌려서 하루 종일 이제 배포를 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배우고 싶다, 뭐 클라우드 컴퓨터 빌리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AWS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있을 거고, 뭐 구글의 GCP라는 것도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었나? 네, 아무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도커라는 친구로 뭐 환경 설정을 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대로 받아오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친구들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에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SQL, NoSQL 이런 검색어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프링, 뭐 장고, 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찾다가 생활 코딩 선생님께서 재밌는 걸 만드셨길래 한번 보고 추천을 드리는 게, 결국엔 저희의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거나 한번 보고 끝낼까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는 뭘 배웠죠? 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그럼 웹에 필요한 기술이 뭐가 있는지나 한번 봅시다. 물론 이거는 생활 코딩 강사님께서 강의하신 부분만 있는 거예요. 웹에 보면은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보면 Node.js 있네요. 그쵸? Node.js는 뭐랑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쿠키 앤 어스, 이거는 뭔지 보면은 그냥 회원가입 관련된 기술이고, 세션도 있고, 또 MySQL도 같이 박혀 있네요. 그렇군. 다른 것도 한번 보면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배웠잖아요. 그쵸? 여기서 저희가 배웠던 AJAX도 눈에 보이네요. 자바스크립트 하는데 웹팩도 있고, 저건 이제 빌드하는 데 쓰이는 친구예요. 이렇게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생겼다 하면은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전 모르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 강의를 듣고 본업에 충실하게 될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강의를 듣고 이번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더 깊숙이 파고 좀 쉬어 나가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좀 더 다른 기술을 배워서 많이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결국 뭘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잃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더 잘 공부하는 방향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에 대한 호기심이랑 흥미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